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조금 전에 녹화를 한번 다 끝을 내고 나서 보니까 역시 또 음향이 안 나오네요. 제가 기계하고 별로 안 친하다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몸이 고생을 하는군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한 아주 기초 이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이론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지루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평생 재테크의 수단으로 주식이라는 방식을 선택하셔서 이 주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이론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차트를 보고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서 뭐 매매하고 뭐 차트 조금 볼 줄 알고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따라서 이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여러 번 보고 자기 것으로 익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지 뭐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론만 하게 되면 너무 재미가 없으실 거고 또 실전만 하게 되면 사상 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섞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오늘은 주식 실전 강의의 아주 기초적인, 기본보다도 낮은 기초적인 부분에서 이동평균선, 일명 이평선이라고 하죠. 이평선과 추세선 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동평균선, 이평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이평선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의 평균을 선으로 이은 것을 말하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5일 이평선이라고 한다면 최근 5일간의 주가들의 평균 값들을 이은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최근 5일 동안 가격 변동이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정말 좋은 종목이죠.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 뭐 흐뭇할 겁니다. 자,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가격이 이렇게 5개가 돼 있었다고 해보죠. 이렇다고 한다면 5일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되겠느냐, 평균값이니까 다 더해서 나누기 하면 될 겁니다.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나누기 5를 해서 만들어내게 되면 1200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5일째 되는 날 이동평균선은 1200원에 딱 찍히게 됩니다. 그 다음 6일째 되는 날은 첫 번째 첫날이었던 1000원의 이 날짜가 빠지게 되고, 대신 여섯 번째 날에 만약에 1500원이었다고 한다면 이 1500원이 여기에 플러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00, 1200, 1300, 1400, 1500까지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00원의 평균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1200원이었던 5일 이동평균선의 점이 그 다음 6일째 되는 날 1300원이 되니까 요 두 점을 이으면 요게 5일 이동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뭐 이건 어려운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 막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해서 1300원이 연결될 것이고, 7일째 되는 날 가격이 얼마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되는 날께 빠지고 일곱 번째 날이 들어가서 5일 이동평균선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니까 다음 날의 가격에 따라서 매일 이동평균선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을 모은 것과 긴 기간을 모은 것의 평균값의 변화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요걸 한번 볼까요? 자, 이동평균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자, 이동평균선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HTS나 MTS 같은 거에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5개 정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5일선이 각각의 의미를 약간씩 가지고 있는데요. 5일선은 우리가 일주일이 월화수목 금까지만 거래를 하니까 5거래일만 되니까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일주일 평균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0일 이동평균선은 2주가 될 것이고, 20일 이동평균선은 4주인 한 달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60일 이동평균선은 3개월,
그 다음 120일 이동평균선은 6개월의 평균 값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240일도 있다고 한다면 240일선이라고 한다면 얘는 1년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선들은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꼭 이동평균선이 이런 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개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3일선, 우리가 보통 급등주의 마지막 보유 라인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급등주는 대부분 3일선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의미를 지닌다든지, 그 다음에 뭐 25일선, 100일선, 200일선, 300일선 뭐 등등, 딱딱 나누어 숫자가 떨어지는 이 값의 이동평균선을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목마다 이동평균선이 조금씩 적용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동평균선이나 추세선 긋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주식에 관한 이론에 관련된 것들이나 보시면 제가 서두에 이 동영상 강의 처음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 인문과학입니다. 인문과학. 절대적인 거 없다는 거죠. 자연과학처럼 조건을 언제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정 조건을 집어넣었을 때 특정한 결과가 나오는, 자연과학과 달리 인문과학은 똑같은 조건 하에서도 상당히 많은, 무수히 많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없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자료 정도로 보실 수 있는데 나름 의미가 있는 참고자료고, 주식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 모르시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에 이제 우리가 학문적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또는 급락을 했을 때 아무리 올라가든 아무리 떨어지든 간에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뒤따라서 움직이는 이동평균선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멀어지면 가까워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동평균선에 수렴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래서 주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칠판이 좀 지저분하다 보니까 닦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할 내용인데 아까 제가 없어진 동영상 강의를 했는데 날라간 그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5일 이동평균선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지금 빨간색으로 약간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이 5일 이동평균선인데 예를 들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지금 요 앞에서 5일 이동평균이 이만큼이었는데 얘가 5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왔죠. 지금 현재 내려오다 보니까 따라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값이 없어지고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값이 없어지고 요 값이 지금 더 낮은 값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올라간 값이 없어지고 내려온 값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값은 또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동평균선이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 다음 보시면은 예를 들어 요날 이렇게 5개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5일 이동평균선이 요 앞전에 계속해서 떨어진 값을 나타내다가 얘가 여기서 한번 급등을 한 상태죠.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5일 이동평균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수직선이 있을 때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요게 플러스 기울기가 제로인 상태고 요렇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요 자리가 마이너스 형태를 띠고 있다가 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값이 올라오다 보니까 얘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우상향으로 올라섰죠. 이렇게 된 상태인데 얘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요게 포함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날부터 요 날까지 계산을 해서 보면 5일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제가 지난번에 아마 무료 리딩방에서 리딩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때 내용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 이날 아침에 시작할 때 상황에서 주가가 여기쯤 있었다고 해보죠. 여기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한다면 이 5일 이동평균선은 여기쯤 와 있었을 겁니다. 여기쯤 와 있었을 텐데, 여기쯤 있었을 텐데, 얘가 장대 양봉을 만들어 내므로 인해서 5일 이동평균선을 끌어올려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다음날 보면 닿게 만드는 겁니다. 요런 것들을 가지고 그날 가격을, 당일날 가격을, 또는 그 이후 날의 가격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전에 제가 그 설명을 드렸던 내용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동평균선은 그날 변하기 때문에 지금 요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다음날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쳐보죠.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 5일 이동평균선은 한 이만큼까지 올라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랫꼬리를 아침에 시작하면서 아랫꼬리를 요렇게 만약에 주죠. 요렇게 주고 다음날 역시 장대로 끄집어 올리게 되면 이 5일 이동평균선은 여기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종가가 결정이 딱 되는 시점에는 여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다음날 HTS를 보시면 이렇게 저가에 와서 붙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급등주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어려운 내용, 요 부분은 약간 응용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동평균선이 이러한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신다면 금일 제가 강의를 드리는 거에 대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추세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죠. 추세선 별거 아닙니다. 역시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고요. 보조지표들은 보조지표일 뿐 절대 맹신하면 안 됩니다. 자, 추세선 긋는 방법. 추세선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일정 이상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의 방향성을 지닌다라는 전제하에 그 방향성의 마지노선과 한계 지점을 찾아서 저점과 고점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로 떠드니까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쪽으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내려가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한 번의 방향성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해서 어느 지점쯤 갔었을 때 꺾이고 내려올 것이다. 어느 지점쯤 가니까 다시 꺾여서 올라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이 라인이 추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추세선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많은 연습이 동반되어야만이 추세선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냥 대충 끊는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죠. 계속 연습을 해보고 본인이 끈 이 추세선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틀린지 계속 확인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추세선 긋는 방법에서 안에 종류를 잠깐 보게 되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도 추세선에는 크게 추세 지지선과 추세 저항선으로 나눌 수 있고, 추세 지지선부터 먼저 보면 차트에서 각 시기별로 저점을 연결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추세 저항선이라는 건 맞고 떨어지는 거니까 차트의 각 시기별 고점을 연결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로 떠드니까 상당히 어렵죠. 자,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다음 거를 보시면 SPL셀입니다. 최근 수소차 관련주로 급등을 한 상태죠.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볼까요? 추세선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별거 아닌데 짝대기 몇 개 끄니까 이상하게 뭔가가 보여요. 자, 일단 저점과 저점을 이었습니다. 요렇게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도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 라인을 한번 이어봤습니다. 이어보면 대충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꺼도 되고 요렇게 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보면 요렇게 또 저점 라인이 하나 형성이 될 것이고요.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밑에서 나올 수 있는 지지 라인은 다 껐습니다. 그 다음은
추세 저항 라인을 한번 꺼보죠. 자, 요렇게 하나 끌 수 있고요. 여기도 요 고점 두 개를 놓고 요렇게 끌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최소한 두 가지는 보이셨어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현재 요 라인과 요 자리와 요 자리를 이은 거기 때문에 이날은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날을 봐야 아는 거니까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요 다음날 요 날은 충분히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날은 매도해야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는 날이겠죠. 왜? 추세 지지선을 아침 시가부터 이탈했다가 시가 부근에서 시작했다가 살짝 윗꼬리 주고 이탈을 해버렸어요. 이탈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안 보이면 바로 매도를 해야겠죠. 요 자리 이게 추세 저항 지지 라인을 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추세 저항 라인 요 라인과 요 라인을 이었더니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어제의 저점이었습니다. 전날의 저점이었습니다. 요 전날의 저점 정확하게 이 자리를 찍고 올라갔죠. 이렇다고 한다는 건 여기가 저가일 가능성이 높았겠구나. 만약에 내가 단타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요 자리 정도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얘가 막 이 자리까지 36,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당시에 바로 진입하면 안 되겠죠. 왜?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이거 깨고 내려오면 만약에 음봉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라인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죠. 이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분봉상 올라간다라는 걸 확인하는 요 정도 시점에서는 매수가 가능했을 겁니다. 단타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살 수 없죠. 단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단타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 강의 계속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걷는 것도 안 되시는 분들이 뛰시려고 하고 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요날 요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겠죠. 제가 가끔 그 무료 리딩방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상한가가 어려운 자리다. 상한가 안착이 어렵다. 여기는 상한가를 터치할 수는 있어도 찍고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근거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리 돌파 굉장히 어려운 자리겠죠. 이 추세 라인입니다. 지금 대략 한 20개 이상의 라인이니까 한 달 이상의 추세가 만들어진 것의 지지 라인을 한번 깨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지지가 깨지면 그 자리는 저항이 되겠죠. 이 저항은 쉽지 않은 저항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깬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깨고 올라가서 확실히 안착을 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윗꼬리 달고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어중간하게 공부하고 단타 시작했다가 손실을 키우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실전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직까지는 아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맞으시고요. 가장 더 좋은 건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는 안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어쨌든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했던 그 부분을 보시면 요 부분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 자리 저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뚫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지지가 됐기 때문에 거래량 동반해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신뢰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장난을 친다고 여기를 한번 깰 수가 있어요. 깨면 여기까지 내려오거나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거나 또는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도 깨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죠.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무조건 하고 남들이 좋다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 지금 짝대기 3개, 4개까지 밖에 끈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건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라고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끊고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